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루터기 치과의 윤정진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화에 너무 딸바보 인증을 많이 하셔가지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걸 한번 또 원장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질문 가끔 하거든요. 요 근래에 감사했던 일 3개 정도 나눠주세요. 또는 뭐 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행복한 일 3개만 얘기를 나누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얘기 했을 때 이걸 왜 시키지라고 하는 표정 되게 다양한 표정이 나와요. 근데 원장님은 이거 딱 여쭤보면 쑥 하고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질문으로 넣어봤어요. 오프닝 질문으로. 아마 뭐가 3개만 뽑으라고 한 게 더 어려우시죠? 그럴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감사한 일은 뭐 너무 많죠. 네. 너무 많고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을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내가 올해 본인 일에서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선 일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지인 주례를 했는데 그 주례하는 그 모습을 딸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와. 주례까지. 벌써 주례를. 네. 정말 별거 다 하시는데요. 별거 다 합니다. 그 별거 다 한 얘기 한번 자세히 한번 네네. 들어봐야겠어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주례 선생님은 지긋하시면서 결혼 생활도 꽤 오래 하시면서 내 결혼 생활에 대한 막 에피소드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지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주례 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대부분 벌써? 그러니까. 진짜? 장난하지 말고 막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예. 사실 제가 올해가 이제 45살입니다. 네. 얼마 전 저보다 이제 10살 많은 형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나 내년에 주례해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 근데 그것도 그분 동기들에 비하면 동기들에서도 좀 빠른 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빠른 편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의뢰를 받고 제가 이거를 이제 제일 먼저 거의 아버지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형제가 9남매가 되시는데 그 한 번도 주례를 해보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았죠. 그런 말씀 하실 만하네요. 저희가 주례는 정말 주변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한테 부탁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부담이 많이 됐죠. 제가 과연 내가 자격이 있나? 자격이 있는데 제가 또 성격이 또 누가 부탁하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일단 저질러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주례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례를 서게 된 신랑 신부와의 혹시 인연이 있으신가요? 예. 그 신부가 저희 치과 환자입니다. 그리고 오게 된 건 이제 제 동료 원장의 지인이고. 네네. 그래서 제가 치료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제 후배입니다. 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고 보존과 후배고. 그래서 이제 신부가 이제 치료받으러 치과에 왔는데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사람을 기분이 좋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밝고 재밌고 당차고. 그래서 제 딸 키우면서 내 딸이 커서 저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그렇게 치과 환자한테 말해본 적이 없는데 남자친구 있으세요? 그렇게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또 바로 없는데요? 아니 그렇게 괜찮으신 분이 아직까지.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후배 소개 한번 할까요? 했더니 바로 그냥 뭐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선 제가 까먹었어요. 아이고. 몇 달이 지났는데 되게 신뢰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치과에 오신 또 환자분께서 또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퇴근할 때 따라 나오시더니 말씀이 원장님 언제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순간 뭐였지? 그러다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의상 질문인 줄 알고. 근데 이렇게 또 바로 또 확인하시는 거 보고선 이 아가씨는 이제 뭘 해도 되겠다.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로 이제 후배를 소개시켜 줬죠. 이야, 정말
뭐든지 일단 저질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리고 농담으로 한 말도 끝까지 해야 아주 되겠는데요. 소개하고 네. 나서 속전속결이었어요. 뭐 금방금방 또 이제 사귀고 또 어느 날 만나자 그러더니 이제 정말 사귀기로 했습니다. 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 그래서 근데 그 저도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술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날 술 많이 먹었는데 2차 가가지고 네. 뜬금없이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근데 뭐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할 텐데 바보같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벌써 그런 거 할 나이가 되었나? 그건 아니고 내가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제가 심적으로 조금 힘들 때였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조금 약간 좀 다운돼 있을 때인데 마침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게 다 보상이 되더라고요. 나 인생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의뢰받았다는 거. 그래서 의뢰한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소수건 다적게 막 울고 그 다음날 창피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멋진 PPT를 만드셔가지고 주례를 서셨던 네. 건가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소개시켜줄게요라고 할 때 그분을 먼저 보잖아요. 소개시켜 맞아요. 주신다는 분을 보고 그분이 마음에 들어야 맞아. 그렇죠.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분은 치과 치료를 다니시면서 원장님을 보고 되게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안 해주고 계시는 거죠. 저 원장님이 네. 소개시켜주는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겠다라고 네.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소개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그분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그렇죠. 그거에 사실 잘 모르는 분한테는 괜찮습니다 하게 되지 언제 해주실 거예요? 묻지 않게 되는데 정말 뭐 세 분이 다 훌륭한 분이었지 않으셨을까? 그러네요. 저랑 와이프랑 해가지고 지금 이 커플까지 하면 3커플째거든요. 야. 소개로 성사가 된 커플이 네. 결혼까지 간. 진짜 어려운데. 근데 사실 그 이전에 그 커플들도 네. 사실은 그렇게 막 다 재보고 알아보고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이게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너무 쉽게 어.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냥 불꽃이 튀더니 바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사람과 역시.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일단 연애 전문가시라 맞아요. 코칭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상담도 잘해주셨겠어요. 그렇군요. 그냥 소개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네. 서로 그 매너 있게 행동해라. 헤어지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매너 있게만 좀 해달라. 그걸 많이 주문을 합니다. 그렇죠. 두 분이 사귀시다가 또 헤어지면 맞아. 또 아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쵸. 또 곤란해질 수 맞아요. 있죠. 그게 쉽지 않아서 사실 네, 잘 그래서. 못하기도 하는데 저도 정말 이 사람을 많이 알고 이게 네트워크가 강하다 보니까 소개는 정말 많이 시켜드렸는데 성사 커플이 없었어요. 앞으로 또 더 해야 되는데 성사 3커플 시키면 어디 예약되잖아요. 원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아유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소개팅을 해주실 때는 그 매너 있게 하라는 게 포인트였다면 이번에 첫 주례사를 쓰실 때 가장 포인트로 삼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젊잖아요. 네. 젊으니까 다들 왜 저렇게 젊은 사람이 주례를 하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주례라기보다는 두 사람을 소개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해야겠다. 그런 네. 거를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랑 신부만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하객들은 다 딴짓하고 맞아요. 다 재미없어 하시고 뭐 이런 게 너무 늘 좀 생각했던 부분이라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하객들한테까지 뭔가 좀 전달을 좀 해줘야겠다. 근데 이걸 말로만 하면은 네.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늘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게 PPT로 발표하는 건데 그래서 그 주례를 PPT로 발표하면 좀 어떨까? 그래서 그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알아본다 그러더니 마침 또 결혼식장이 이게 PPT를 하기에 가능한 굉장히 좋은 곳이더라고요. 또 네. 화면도 크고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박자가 잘 맞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거를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네. 근데 또 너무 또 근엄한 얘기만 또 하고 또 너무 웃자고 가면 또 경박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은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리고 또 뭐 교훈이 될 만한 얘기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좀 꽤 오랜 기간 했고요. 네. 그 준비한 거를 우리 병원 식구들한테 한번 좀 보여주면서 네, 뭐 검증도 받고. 검증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네. 다들 좋아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신랑 신부의 뭐 어릴 적에 뭐 부모님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라든가
또 신랑이 또 신부에게 썼던 연애 편지 중에 또 신부가 제일 또 마음에 들어하는 문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신랑 어머님께서 신랑 키우면서 자랑스러울 때가 또 어떤 때였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고요. 평소에 제가 이제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했던 내용들 사실은 제가 주례 의뢰받기 전에 네. 언젠가 주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대비하고 계셨나요? 몇 가지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또 적어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쓸 때가 됐다 해가지고 네. 이제 그걸 이번에 풀었죠. 아유, 준비된 자한테 그렇죠. 기회가 온다는 그럼요, 말이 그럼요. 김치국을 그냥 막 먹고 살아요. 그냥. 아니 아까 가능하면 울렸다가 웃길 수 있는 재미와 감동하시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셨구나. 근데 또 하객분들도 PPT를 보면서 주례사를 듣는 게 되게 신선한 경험이셨어요.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지루하고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언제 끝나나 이 단체 사진 맞아요. 찍을 때까지는 있어줘야 되고 막 이런 의무감으로 앉아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게 많죠. 네. 그리고 대부분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례사 공통 주례사가 있죠. 그리고 나 결혼할 때 들었던 주례사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주례사 시작하면 신랑 신부만 듣는 거지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슬슬 꺼내면서 그 시간 동안 자기 못 봤던 SNS도 보고 하는데 진짜 몰입해서 네. 모든 하객들과 신랑 신부가 보면서 되게 재밌어하고 그리고 이제 울기도 PPT로 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다 끝나고 주면 되잖아요. 아, 예, 그럼 이제- 완전 되네요. 그렇죠. 선물도 계속 되고. 그거 볼 수 있으니까. 아, 진짜 그렇구나. 훌륭하시다. 그 아까 언젠가는 주례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하셔가지고 그 말이 더 재밌었어요. 준비하셨다는데 그때는 이제 어렴풋이 내가 언젠가 하지 않을까라고 준비하셨던 거고 이제 막상 주례를 해주세요라고 해서 막 너무 감동해서 펑펑 우셨다고 했는데 예. 그 준비하시면서 느낀 느낌이나 생각들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뭐 주례가 아니더라도 저 평소에 글 쓸 때 글 보고 제가 또 제 글에 감동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야, 나한테 감동시킬 수 있는 글을 한번 쓰자 이런 식인데 주례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뭉클하고 제가 웃을 수 있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했고 정리하고 실천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 딸을 생각하면서 주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딸과 예비 신랑에게 해주고 싶은 앞으로 뭐 20년 뒤가 되겠지만 예, 그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예, 미리 좀 준비해봤죠. 미리 연습하시고 검증받은 셈이네요. 따님이 9살인데 요즘은 네. 결혼도 늦게 하잖아요. 되게 그쵸. 많이 수정하시고 되게 많이 보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습할 일 되게 많겠는데요. 이제 방송 나가면 이제 이제 막 소개팅 받고 싶어서 일단 손님으로 찾아가고 근데 제가 그 딸 결혼식에는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때까지 이제 써갈 모든 글 중에서 정말 딸하고 공유했던 소중한 그런 경험들하고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판넬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대기실에 그냥 쫙 게시를 하려고요. 그래서 하객들이 오셔서 그걸 다 보실 수 있게. 이전에 정연호 사진 작가님 결혼식에 갔는데 사진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글로 이제 그렇게. 네. 일단 그거 보고 싶으면 그때까지 인연을 이어나가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쓰셨는지 어떤 네. 것들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렇군요. 제가 원장님 글 보다 보면 말로 들으면 더 재밌지만 그 아내분의 내공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랑 사니 뭐 할 수밖에 없죠. 가끔 어떤 포스팅 중에 무슨 얘기 딱 하면 아내분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고 이제 아내분이 약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나온 것도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 뭐 할까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가끔씩 글을 읽다가 응.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약오를 쓸 텐데. 그러니까요. 되게 이거를 재치 있게 잘 네. 내공 있게. 그러니까 내공이 있으시다는 거고 제가 일단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되게 저도 깜짝깜짝 놀. 네. 저도 딱 보면서 요럴 때는 참 얄미울 텐데 이걸 이렇게 또 그러니까. 받아치시는구나. 그런 저도 거 많이 남편한테 약올림 많이 당하는 스타일인데 두 분의 사이를 한 단어나 사자성어 등으로 표현하신다면 두 분은 이런 사이다. 예, 요 질문을 제가 받고선 이제 와이프한테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조금 생각하다 말고 네. 우리 사이는 붕우 유신이에요. 아내분이 훨씬 더 친구래요, 재밌는데요. 친구. 그래서 아내는 그 성격이 네.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정말 성격 좋은. 예. 그래서 굉장히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성 친구가 아니라 그냥 남자 친구 같아요.
저는 되게 미인이시던데. 감성적이고 눈물도 많고 이런데 네. 와이프는 뭐 안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그 남녀간의 심리 차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여자가 화난 이유는 뭐 이런 거 예, 그런 걸 보여주면 전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예전에 몰라가지고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와이프도 한참 보더니 왜 화가 났지? 남자 편으로 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와이프는 계속 그렇고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여자 심리를 이제 네. 알겠더라고요. 딸 키우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글 쓰고 혼자 울고 와이프한테 꽃 선물하고 편지 쓰고 맨날 이런데 뭐 딸도 아내랑 비슷하게 선머슴 같고 예. 저는 이제 늘 재밌게 살려고 하고요. 네. 아내는 그것보다 이제 너무 노력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네. 아주 오랜 기간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올해도 한 단계 올라갔고 내년에도 또 이제 그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아내를 존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와, 존경한다는 네. 말을 글로 쓰기도 하고 직접 얘기하기도 하고 다스리한테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말을 하고 나면 그렇게 돼요. 또 음. 예. 존경해서 존경한다고 했는데 더 존경하게 되는. 예. 존경을 받으시기 때문에 조금 약 올리셔도 존경을 올릴 거야라고 하고 받아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는. 50으로 사는 게 아니라 100 줬다가 마이너스 100점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랑은 할 수 있는데 그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수는 있는데 꼭 존경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같은 레벨인 아내를 존경한다는 거는 진짜 굉장히 사랑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존경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내공 때문에 존경한다고 그랬었는데 부럽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주례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 주례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미리 준비했던 옛날에 내가 주례하면은 이거 얘기해야겠다 하고서 이렇게 정리했던 것 중에 네네네. 하나인데요. 네. 예,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은 결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녀 모두 자기 주장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2대0 상황을 가장 바라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의견이 대립이 되는 1대1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1대0을 추천드립니다. 내 의견을 내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따라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된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이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의견대로 결정되었다면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준 것을 알아야 하고요. 상대의 의견을 억지로 내 의견과 같게 만들려고 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대0으로 만족하며 살되 가급적 0대1로 양보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와. 이런 글을 미리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네. 결혼 준비할 때, 재결혼 준비할 때 네. 모든 결정권을 아내한테 줬어요. 대신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랬어요. 내가 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 조건인가? 내가 반영될 수 있으면 얘기할게. 네. 근데 그게 아니면 다 네가 결정해. 난 무조건 따라줄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따라준다고 내가 그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것까지 나한테 강요하면 난 너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내가 그럼 배려는 해줄 수 있지만 더 그 이상은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싸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결혼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저한테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물어본 다음에 오빠 맘대로 할 거잖아.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상황이 항상 뻔하니까 자꾸 그랬었는데 저희 결혼할 때도 그 웨딩 촬영 마치고 약간 커플 사진 같은 걸 찍는데 그때 그 송혜교 나왔던 풀하우스 비하하고 송혜교 나왔던 그 풀하우스가 굉장히 유명했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 송혜교처럼 머리하고 노랑 티셔츠 입고 귀엽게 찍자 그랬는데 남편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티셔츠가 다 준비했는데 커플 양말까지 다 준비했는데 네. 제발 이거 찍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안 찍으면 나 결혼 안 해.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네. 사실
좋아하진 않아. 그런 컨셉으로 찍는 것 자체가. 근데 양보를 해줘서 찍을 수 있었거든요. 아, 결국엔 그렇죠. 찍으셨어요? 네, 지금은 저도 보기가 좀 민망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좀 숨은 것도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결국 합해서 둘밖에 없잖아요. 이밖에. 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3이나 4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네. 뭐 네, 시어머니라든가 맞아요, 맞아요. 뭐 장인어른이라든가 의견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이제 안방에다가 뭘 놔야 되는데 본인들 얘기를 저한테 누가 옳으냐를 판결을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거 바로 보여드렸어요. 1대1. 이야. 두 분이 하셔야지 이거 네. 저한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결혼할 때 별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아, 그래요? 와. 두 분 다 되게 존경스러워. 우리만 되게 많이 싸웠구나. 뭔가 결혼할 때 욕심낼 게 별로 없었나 봐요.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래. 저희 남편도 대부분은 제 의견을 많이 따라주는 편이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사시고. 네. 그게 큰 거죠. 네. 그때 양보하고 지금 자유롭게. 그래서 또 네. 원장님이 또 이 말씀 줄에 글 소개시켜 주는 거에 나 결혼했을 때 우리 별로 안 싸웠지. 그런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오, 좋은 기억은 오래 갑니다. 맞습니다. 2019년 내가 또 별거 이거 한번 해볼 것 같다. 하고 싶은 일, 목표,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굉장히 기대됩니다. 예, 사실 저나 와이프나 이제 그 버킷리스트는 없습니다. 오. 예, 다만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연결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중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그게 또 성취가 되고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렇게 해야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니 이렇게 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하고자 하는 걸 정해두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연결들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흘러간다라고 할까요? 막 개척하고 새롭게 만들고 계획하고 이런 게 아니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나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뭐 인생을 즐기시고 예.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계획하시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두 분이 되게 물같이 음. 자연스럽게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제가 물 같은 사람 되는 게 제 인생에 제가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같이 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일단 막 이렇게 또 성공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 물같이 흘러간다는 거 그리고 두 분이 또 그렇게 같이 맞아진다는 게 그게 정말 멋진데요. 예. 이제는 다스리까지 그렇게 할 것 같고.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스리와 그다음에 이제 아내분, 즉 가족들하고 하고 싶은 영상 편지인가요? 예. 가족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예, 평소에 저는 뭐 늘 표현을 담아두지 않고 다 하니까 예, 사실 표현을 너무 많이 하고 삽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뭐 큰 걸 바라지 않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슬아 엄마, 우리 뜯은 포장지는 바로 버리자. 나중에 모아서 버린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되게 달달한 사랑 얘기 나올 줄 알고 영상 찍었는데 그래도 이거 사용하세요. 사실 와이프가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한참 그랬는데.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꼭 얘기하시는. 역시 원장님은 재미로 이번에 전- 마이너스 1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순간-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순간 이걸 딱 하면서 네. 이 말씀 하시다가 또 눈물 그렁그렁 하시면 어떡할까 해서 네.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여기에 I love you, 주댐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와인이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워낙 평소에 하니까 방송에서는 이런 거 디스. 그럼요. 정리하자. 예. 버리자. 지금 거의 디스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네. 한 번 정도는 좀 해줘야 될 것 역시 같은데. 인생의 양념 꼭 고춧가루 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쾌하신 원장님을 두 번이나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재밌으니까 또 한 번 또 제 초청을 하게 되네요. 네, 정말 영광이고요. 원장님 페이스북 글 보면서 힐링도 되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사시는 부부도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그 감회가 되는 그런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책으로도 좀 출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계획 중입니다. 네,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찾아보고 싶은데 그 주례 얘기 다른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데 흘러가니까 출간으로 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더욱 재미있는 2019년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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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여자다 그러면 아빠도 남자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댓글로. 그래서 아빠들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 저희 방송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내심 아빠들이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원장님 모시면서 네. 그 아이와 지냈던 일, 그 다음에 주례하셨던 일 이렇게 들으면서 아빠들이 되게 공감하는 그런 방송이겠다. 다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녹음했다. 뿌듯함이 듭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